네. 자, 이제 경제 쪽 우리가 다뤘는데 그 제주를 넘어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죠. 뭐 동남아도 뭐 세계, 일본 뭐 네이버 라인 문제. 자, 네이버 라인 문제 상당히 이거 제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인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고국장님 편향이 아니고 올바르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뭐 그냥 있는 팩트를 갖고 얘기할 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저는 뭐 인터넷이나 언론지상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예, 예. 뭐 다 아는 부분이죠. 다 아는 부분을 이제 개략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라인이 일본 국민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합병 과정에서 그 50대 50이라는 이제 그 불공정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50대 50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상법에서는 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보통 49대 51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영원히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50대 50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50대 50으로 했고 이사회 구성을 일본인이 4명, 예, 한국인이 3명 했었는데 이제 손중호 네이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손중호 이사님이 이번 달에 해임되셨어요. 그래서 이사 구성도 전부 일본인이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최신 정보는 뭐냐면 이제 그 시행 명령을 내렸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이제 법 제정을 했어요. 참여원에서 이번에 중요경제안보법이라고 이제 법을 통과해서 법으로 이제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아니고. 그럼 이제 진짜 네이버가 일본에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주요 정보라 하면 이제 법에는 추상적인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 정부가 판단했을 때 이제 중요 안보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긴 하였는데 되게 소극적 대응인 거예요. 그 야당 대표를 탄압할 때 같이 집요함과 온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게 애국운동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애국운동으로. 예. 뭐 진영을 나눠서는 그렇지만은 이제 네이버를 살려야겠다는 애국운동은 뭐 저희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저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난 부분. 꼭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재명 구속할 때는 뭐 선제적으로 하고 뭐 민주당 탄압할 때는 그렇게 국가 역량을 총동원시키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깝고 기술 주권 찬탈이 가장 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일반 언론에 다루지 않은 부분을 제가 다뤄줄게요.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이잖아요. 50대 50에서 50대 50은 영원히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일본이 50이고 네이버가 50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네이버가 42.25%예요. 아, 그래요? 일본 자회사 제2허브라는 곳이 있어요. 제2허브가 7.75. 이 둘을 합쳐서 네이버는 50%인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노리는 건 제2허브의 7.75%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주 치밀하게 일본 정부는 대응하고 있고 또 이제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저도 직간접적으로 알아봤어요. 제일교포 아닌가요? 네, 제일교포고 그때 당시 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손정희 회장하면 자본력이 뛰어나잖아요. 네.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또 IT의 아버지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계여서 이해진 창업자나 이제 다음 카카오 이쪽 거의 뭐 우리로 치면 현금성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자본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숙여서 들어간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지분 구조를 가지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워낙 절대적 지배자고 손정희 회장께서 그리고 이제 자본력도 많고 해서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어요. 2011년부터 했는데 이런 합병되게 된 계기가 네이버 페이가 있고 야후의 페이페이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게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시장 쟁탈전을 하면서 부딪히다가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왜 다 죽는다. 합병하자. 해서 탄생한 게 야후
야후 재팬? 네, 야후 재팬이 탄생하게 된 건데 이게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그 손정희 회장님에 대한 영향력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애국 운동으로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인 이해진 창업자의 침묵이에요. 원래 이게 운둔의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말 팔고 싶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예. 특히 일본 누리꾼들이 왜 기업이 팔고 싶어 하는 걸 왜 정부가 막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저 기업인들 보면 1세대 기업인들 보면 정주영 회장님이나 저 삼성 유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해진 창업자는 아무 워딩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은 살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관통하는 부분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민주 진보 진영과 의식 있는 국민들이 지키겠다고 라인 계속 가입하고 그런 사태도 벌어졌는데 갑자기 나 팔겠다면 어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눈치를 보거나 정말 팔고 싶거나 해서 침묵하는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뭐 팔고 싶은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시장가로 했을 때 이제 지분율로 일단 8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했을 때 10조까지 10조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이제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는데 회사를 M&A함에 있어서 정상가를 받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진 창업자는 반드시 자기의 워딩이 필요해요. 정치 상황 고려는 참 우리나라 참 답답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뭐 문경원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지인도 많고 일본 어떻게 보면 일본 통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 가면 체류 기관도 많고 일본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본 국민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 일본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처럼 이렇게 관심이 없을 거야 아마. 아니 저도 일본 자주 가는데 네. 일본 정보 통이십니다. 일본의 그 국민 메신저 앱은 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습니까? 라인을 거의 카카오급이네.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똑같은 대만이 카카오톡하고 90%예요. 똑같은 대만 90%. 그런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인은 뭐 메신저 역할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우리 카카오톡이 하고 있는 페이. 페이, 은행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보면은 디지털화 돼 있지 않고 좀 아날로그화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는 우리는 전자결제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관공서는 아직도 진짜 결제는 팩스입니다. 그러니까 팩스예요, 팩스. 일본은 팩스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팩스. 일본은 변화를 좀 싫어해요. 변화되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 라인 사태는 그건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총무상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아마도 그 행정지도 두 번의 행정지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지도라는 게 의도가 네이버를 먹겠다는 소리죠. 이거를 지분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가 어디 이거는 있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독재 정권도 겪었지만은 이거 뭐 기업 뭐 전두환 때 거의 전두환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대처를 발빠르게 좀 해줘야 그거의 되는데 문제예요, 그거의 문제. 그게 문제였어요. 이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때야 그냥 막 대통령실에서 그냥 막 나서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막 우리 그렇게 하는데. 정부의 예. 태도가 일본은 지분 요구한 적 없다. 이게 말입니까, 보말입니까? 이거? 일본을 대변한다는 어. 느낌이. 처음엔 그렇게 나갔어. 일본에서는 지분 요구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총무상이 나설 정도면 우리나라도 장관급이 나서가지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차관급이 나서가지고 별일 아니다. 총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와 거의 기재부 역할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 참 일본 같은 경우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지금도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만 음료수도 꺼내 먹을 정도로 내가 혹시나 몰라갖고 지갑은 얇게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비싸. 조금 맞아요. 시골 같은 데는 아예 그게 안 됩니다. 식당에 가면은 카드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카드가 안 돼요. 현금으로 결제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거에 반해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QR 코드 이런 거 잘 돼 있고 페이 잘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라인이 네. 왜 일본에서 갑작스레 커졌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초반에 말씀했잖아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을 때 네. 엄청 통신이 다 두절됐어요. 통신이 다 두절되고 가족끼리 이상 가족이 생기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하고 라인 국내선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라인이 패했어요. 카카오가 승리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해진 회장이 여기 그 전부터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일본 국민들은 라인을 되게 사랑해요. 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국가 통신망이 마비됐는데 라인을 통해서 이제 막 이상 가족도 찾고 해서 이제 국민 메신저가 된 거예요. 국민 메신저가 되고 이제 라인 뭐또 덧붙이자면 라인 플러스라고 있어요. 라인 플러스가 이제 해외 담당, 동남아시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2억 명인 거예요. 2억 명. 그러니까 2억 명에 실질적으로 라인 플러스가 이제 회사는 이제 국내에 있는데 그 지분의 100%가 소프트뱅크 거예요. 대단. 라인 플러스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넘어가면 이게 큰 틀에서 봐야 돼. 산업의 이제 재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본이 무리수를 뜨는 거는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AI는 데이터 패권입니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2만 명의 가입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AI를 탑재해서 동아시아 시장을 다 이제 점령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간 거예요. 우리 과거에 석유가 있었잖아요. 석유의 생산을 위해서 유전이 있다면 미래 AI 시대에는 이제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 그 플랫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강탈 당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미래 생각하고 만든 걸 이해진 뭐 창업자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 건지 아니면 네. 지킬 건지 정확히 근데 윤석열 정부도 떠났어요. 자기 회사의 결정을 자기가 못한다면 그럼 최상정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진짜 정부 때문에 눈치 봐서 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진짜 팔고 싶다면 제 가격 봐서 팔든가.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 이제 모든 이제 산업 자본이 안 좋잖아요. 소프트뱅크도 이제 큰 회사지만 10조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와이파이를 호텔 3박 4일 했는데 다 소프트뱅크입니다. 와이파이 자체. 그렇죠. 소프트뱅크가 진짜 이 소프트 인터넷 IT 쪽에는 강자다고 일본. 아니 또 우리 또 덧붙이자면은 이제 국장님이 알기로 소프트뱅크 하면 우리가 뭐 기술 기업 같잖아. 라인이나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르면 투자 회사예요. 이거는 론스타라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그 야후를 갖고 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 우리 제일 비교하기 전 론스타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기업 수익이 내면 기업 사냥꾼들이에요. 근데 그 계약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어쨌든 라인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대표께서 이 대표께서 자기 입장 대표인가요? 아니면 의장인가요? 정확히 의장이죠. 창업자. 창업 의장이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대중에 나오는 뭐 그런 부분보다 다뤄지지 않는 부분. 제가 우리 양국장님한테 이제 미션을 받아서 라인은 제가 계속 360을 보초를 써가지고 우리 일간 제주 구독자들만이 알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대 50이지만 그 안에 일본 제2허브라는 네이버 자회사가 있다. 그 자회사 7.75%를 이제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1%만 소프트뱅크가 먹어도 경영권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상태도 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거의.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에 있다고 보면 4대 3이면 4대 3, 그 지분 관계가 5대 5인데 이사회 구성을 4대 3으로 했으면 이미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있었던 거예요. 기술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네이버가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까지. 일본 통이신 우리 의원님. 일본 분들은 정치나 경제, 자신의 일만은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어떻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요, 그 정치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뭐라고 할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저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또 세습하잖아요. 또. 예, 세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 변혁, 예, 개혁. 변화하고 막 개혁하고 막 데모하고 아이고, 그런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뭐 문경원 의원님께서 뭐 일본 통이시고 일본도 자주 왕래를 하시는데 저도 뭐 책을 통해서 일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일본 국민들이 온순하게 된 거는 이제 막부 정치 시대로부터 거슬러 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항쟁의 역사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이제 워낙 이제 막부 정치가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칼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권력자가 이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순응할 수밖에 없는 DNA가 된 거예요. 순응할 수밖에. 그럼에도 우리나라 민초들은 저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을까? 저 짧은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발휘. 예, 아무튼 저기 우리 저 일본 정부가 그 하는 것만큼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강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여론이 나빠지니까 막 대통령실에서 나서고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또 최신의 이제 기사를 보면 7월까지 이걸 결론 내라고 했어요. 7월까지. 어디서요? 일본 정부. 일본 정부에서? 7월이면 다음 달이요, 다음 달. 아. 다음 달인데 또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좀 벌어줬다. 그러니까 라는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우리 시가 7월이 아니고 좀 땡긴 것 한국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 핵심 사업 아닙니까?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라인 사태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도 강하게 일본에다가 압력을 넣어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핵심 부품 같은 거 우리 수출 안 하겠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강경 기조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카레 먹고 폭탄주는 강경하게 먹는데 외교에서는 성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카레하고 술 먹을 때는 아주 진심이에요. 아 우리 국민들은 아,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뭐 할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 잘 되고 있는데 자극하지 마라라는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정말 아쉬운데. 근데 이 절대적인 그 기본 조건 그 물어보세요. 의장님 이 의장님 아니 너 도의회 의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해 창업자로 해 창업자. 창업자. 아니 창업자 답답해. 창업자분이 빨리 발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7월달에. 제가 핵심을 짚은 게 지금 요거예요. 우리 모두 애국심을 발휘하는데 바보가 될 수 있다. 근데 뭐 저도 여러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돈에도 뭐 전문가 있어요. 뭐 이름을 밝힌 그렇지만 팔고자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정부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애쓰게 키운 플랫폼이 정말 플랫폼 하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플랫폼 보이진 않지만 향후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미래 먹거리가 다 뺏기게 될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산업재 재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AI 패권을 누가 지느냐 이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일본은 제가 우리 잘 말하는 윤석열 후한무치 정권 일본 정부처럼 이런 후한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후한무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일본 후한무치 하잖아요. 우리 정부는 진짜 후한무치하고 제가 정권에 대해서 딱 말해주고 기괴한 정권이다. 기괴한 정권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괴하다는 말은 보통의 상식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2년이 그렇고 앞으로 2년도 그러할 것이다. 3년도 3년을 조금이라도 이제 단축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별다르게 할 말은 없고요.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라인 사태를 계속 고쳐올 수가 국장이 없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네요. 네, 라인을 살려야만이 우리 민주당의 살 길이다. 고석준 라인도 국장이 지켜야잖아, 라인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이제 우리 일간제주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아니 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워낙 많은 지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일본 다음에 저 일본에 있는 일본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일본 정부는 관심이 많은데 일본 국민들은 이번에 그 아는 그래도 경제 쪽인데. 오사카에 아는 분한테 전화했더니 뭐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별로 예. 우리나라 국민이 좀 그런 게 애국심이 좀 많아요. 예. 그거 보면 정치인은 일본에서 정치하는 게 제일 높겠네요. 예. 마지막 씁쓸한 말로 해갖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